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20대 한인 직원이 매장에 들어온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가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금요일 뉴욕주 알바니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뷰티 매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알바니 경찰에 따르면 27세 한인 직원이 매장에 들어온 손님에게 다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마스크 착용과 뉴욕주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따를 것을 손님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손님은 화를 내며 한인에게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인 직원은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알바니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흑인을 수배 중에 있습니다. CNN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10개 주에서 7일간 일일 평균 신규 확진 환자가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네바다, 오리건, 오클라호마, 엘라베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주가 7일간 신규 확진 환자 평균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플로리다 주지사 등 일부 정치계에선 신규 환자 증가가 검사 확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최근의 신규 확진 환자 증가는 단지 검사 확대 때문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이메뉴얼 박사는 검사 때문에 환자 수가 소폭 증가할 수는 있지만 남부 지역에서 보이듯 확진 환자 수가 50에서 150%가량 증가하면 검사 때문이 아닌 지역사회 확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가 6만 명을 넘었습니다.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 6만 30명, 누적 사망자 2,575명으로 24시간 새 조지아주의 확진 환자는 952명 증가했고 사망자는 46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확진 환자 5,658명, 사망자 158명,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 5,292명, 사망자 299명, 디켓 카운티 확진 환자 4,489명, 사망자 1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신규 신청 건수가 151만 건을 기록하며 11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은 3월 넷째 주 687만 건을 기록한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실업수당 신청 최고 기록은 일주에 69만 5천 건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업수당을 신청한 인원은 4,5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팬데믹의 여파가 동전 부족 사태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조치의 영향입니다. 미국 동전은 조폐국이 발행하고 연방준비제도가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유통합니다. 이렇게 유통된 동전은 시중에서 사용되다가 현금을 받는 식당 및 쇼핑몰들이 수거해 다시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을 통해 시중에 재공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가 부분적으로 봉쇄되면서 동전의 유통이 모두 멈췄고 경제 재개방 이후 다시 수요가 급증해 동전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연방준비제도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조폐국 및 연방준비은행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 하워드 풀턴 카운티 검사장이 브룩스 사건에 연루된 2명의 경관을 기소했습니다. 총을 쏴 레이샤드 브룩스를 숨지게 한 가렛 롤프 경관의 경우에는 중죄 모살, 가중폭행 등 11개의 혐의며 동료 데빈 브로스넌 경관은 가중폭행 등 3개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워드 검사장은 브룩스가 들고 있던 테이저건이 거리로 인해 위협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고 말하며 롤프 경관이 총을 발포한 것이 부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롤프 경관의 변호인은 롤프 경관의 발포가 정당했으며 브룩스가 갑자기 폭력적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경관은 오늘 오후 6시까지 경찰서에 출두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조지아 교육부는 공동 성명을 통해 2020-2021년 학기에도 표준화 시험 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들이 가을 학기에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것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방정부로부터 2019-2020년 학기에 표준화 시험을 면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캠프 주지사는 여전히 공립학교의 표준화 시험 개수를 줄이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에 주 상원을 통과해 주 하원에 계류 중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5대4의 의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은 부모와 함께 불법 입국한 자녀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려고 해왔지만 오늘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시도를 막았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프로그램 폐지의 정당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 공간을 통해 한인 입양인들에게 마스크를 1인당 50매씩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측은 김영준 총영사가 어제인 17일 조지아 한인 입양인 협회 아만다 아사론 회장을 면담하고 마스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정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